현 고1부터 바뀐 입시 제도와 함께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대학에 가야 할까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먼저 저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데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일단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학령 인구는 이 정도 됩니다. 뭐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는 아직은 현실화된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한 42만 명에서 45만 명 정도가 그 매해 이제 대학을 가고요. 여기 이제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수능은 한 50에서 5만 명 정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3이 여기 있으니까 막 그렇게 대단히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고3은 좀 수가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황금돼지인가 이래갖고 이제 아이들 많이 있었다고 해서 실제로 저희 이제 고3 학생들이 올해 이제 수시 쓸 때 약간 안정 지원을 한 게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정원이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한 10%쯤 손해를 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약간 이제 이득이긴 한 거예요. 예, 현 중3들은 경쟁률이 자동으로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아시죠? 모든 입시의 출발이 여기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 모든 이야기들과 저의 어떤 주장들은 전부 다 여기에 비춰보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한국 사회에서 대학만큼 세분화된 게 또 어디 있나 싶은데,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 앞에 메디컬이 갖다 붙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를 인서울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인서울로 놓을 거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싸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선호한 대학은 건동홍 정도의 라인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라인들은 광명상가인 거고, 실제로 서울은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가 포함되니까 한서삼까지도 포함하기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디컬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금 지방거점국립대학은 옛날보다 입결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인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해서, 제가 재작년에 이제 고3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한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 정도 하면 이제 서울권이 완전히 어렵고 뭐 교과 종합 다 어려운 수치인데, 이 아이가 부산대를 쓰겠다고 그래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1.9부터 4.3까지 갈 수 있는 데가 부산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고3한테는 인식은 이보다 좀 더 늦게 변한다. 즉 여전히 부산대는 그래도 괜찮네 라는 게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지방거점 국립대를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다까지 했거든요. 모르죠.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지방거점 국립대 인기가 더 추락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다르게 보셔야 할 것 같긴 하다 이거고요. 주요 대학 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재계산을 한 거고요. 대학 정원과 그다음에 각종 전형별 인원을 가지고 재계산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동홍 라인은 한 상위 8%. 여기 앞에 이제 메디컬 2%가 갖다 붙어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이제 남학생들이 가지 못하니까 제가 좀 뒤로 뺐고요. 특수는 이제 교대, 교원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항공대 이런 데가 좀 입결이 높은데 누구나 선호하는 대학은 아니니까 좀 별도로 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7% 정도 하면 서울 4년제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등수로 따지면 그게 7만 등이에요. 전국에서 7만 등 정도 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예비고일들은 좀 덜하긴 한데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해서 공부해본 많은 아이들은 서울 4년제가 자기가 못 갈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올림픽 대표 뽑고 아이돌 뽑는 것도 아니고 7만 등 하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야 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그다음에 빠진 자료가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뺐는데 이제 계속 말로 붙여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4년제 정원은 예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너무 이렇게 빡빡하거나 너무 막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너무 수세적이 되고 막 너무 쪼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형별로는 이렇습니다. 아직 2028년도에 전형에 대해서 확정이 된 건 아닌데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다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80%가 수시고 20%가 정시니까 그러면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가야지 이런 마음들은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걸 수 있어요. 그리고 교과는 45% 정도 뽑고 뭐 논술은 3.6% 정도 되니까 논술은 소수고 내가 교과로 대학을 가야겠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뭐 전형에 대해서 이제 완전 기초를 조금 이렇게
발은 담그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은 내신을 주로 보겠다라는 전형이고요. 잠시만요. 내신을 주로 보겠다는 전형이고, 수능을 가지고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에서 최저 라인으로 커트를 시키겠다라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가 전국에 이제 입시 관련된 고등학교가 한 1,700개 정도 되니까 전교 1등이 1,700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1,700명이 모두 같은 대학에 가는 건 아니니까 그 내신 학교 안에서의 내신 성적 말고 전국 단위에서의 수능 점수로 커트를 하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은 거기에다가 학생부 관련된 거를 좀 더 섞겠다, 학교 생활을 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시는 수능을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이죠. 근데 사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통계를 이렇게 분석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나와요. 지방대가 교과가 60%고요. 서울 수도권이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말도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왜 지방대는 교과가 많고 그 다음에 종합은 적을까? 왜 이렇게 교과가 지방대가 많이 뽑고 서울은 교과를 덜 뽑지? 간단하죠. 지방은 성적이 좋은 애들을 받아들여야 살아남아요. 근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성적이 좋은 애들이 줄 서서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생기부도 가져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수능 인원을 수능 선발을 40%, 서울 주요 대학들은 40%로 틀어 막아놨기 때문에 40%가 기본적으로 수능 선발 인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라인에 따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중경외시 정도를 갈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마지막이라고 보통들 일컫는 광명상가 라인까지 갈 거야 그러면 이게 맞고요. 실제 통계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 전체로 보면 한서삼을 포함하여 전체로 보게 되면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좀 양보해도 수능은 40%가 가고요. 논술은 10% 정도 가니까 논술이 3%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과는 생각보다 적은 인원을 뽑는 게 이게 실제 통계입니다. 자, 전형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부가 내신이 중요하고요. 수능으로 커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합은 이게 바뀐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종합은 생기부를 많이 보는 거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비고일이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일단은 내신 성적에서 커트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특목자사를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일반고를 선택해야 되나 배부른 고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일반고에서는 적어도 생기부로 뭔가를 역전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건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살펴보고, 요 내용들도 바뀝니다. 2028년도 예측이라고 한 건 저의 예측은 아니고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안을 내놨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내신 수능만이 아니라 출결과 종합도 넣어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맥락은 이제 5등급제 때문에 변별력이 약해지니까 나머지를 넣어볼까, 내신 학생부의 면접에 최저까지 넣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종합도 일부 최저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확대하겠다 이런 거고요. 논술도 논술의 수능 최저로만 커트하지 말고 너 넣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다 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선순위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를 잘 골라내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울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도 맥락도 같이 읽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얘기 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일단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많이들 아시는 거를 가지고 요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작년으로 그 가장 많이 바뀐 변화는 바로 고교학점제 의 도입과 함께 내신 5등급제가 가장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전에는 9등급제라고 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9등급으로 분류를 했고 n분의 1한 것이 아니고요. 1등급은 4%, 9등급도 4%. 그러니까 학교에서 1등급도 적지만 9등급도 적어요. 그래서 뭐 좀 죄송한 말이지만 9등급을 하는 아이들도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희귀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등급까지가 한 11%니까 여기 상위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 정도는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교과 전형으로 2.4 정도에서 서울권 2.45에서 커트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2등급이 한 예를 들면 5개 중에 2등급이 2개, 3등급이 3개 정도 있어. 3등급 2등급이 3개, 3등급이 2개 정도 있어도 2.4가 완성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서울권 안에 교과로 안착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이 사실상 모두 1등급이 됐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등급에서도 4등급까지. 그러니까 서울권이 좀 벗어난 친구들이 서울권 벗어난 친구들까지 2등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변별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고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을 좀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와 함께 요거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와 함께 더 많이 변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좀 어려우실 수도 이건 교육부 자료라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예전에는 9등급제로 나왔고요. 9등급제로 내는 과목하고 성취평가제 A, B, C, D, E로 내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진로 선택이 대체로 그랬고 자, 일반 선택이라고 부르는 과목, 공통 과목과 함께 1, 2학년에 주로 들었던 과목이에요. 근데 3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공 필수와 전공 심화 이런 것처럼 좀 더 심화된 과목을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고 그걸 진로 선택이라고 해요. 수학으로 따지면 미적분, 기하 이런 과목들이 전부 진로 선택이었어요. 그 다음에 과학의 투과목 이런 것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었고 이건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A, B, C, D로만 나오니까 교과에서는 이걸 잘 반영을 안 하지만 근데 어쨌든 요 과목 1, 2학년 때 잘 하면 되거든요. 3학년 때 이제 1년 동안 내신도 대비는 하지만 수능 준비를 많이 갔던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진로 선택까지 전부 5등급제고요. 융합 선택에까지도 거의 5등급제예요. 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에서 5등급으로 등급을 내겠다고 바뀐 거고 그래서 46과목만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과목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예를 들면 200명짜리 학교, 요 근방에서 가제올고가 200명인데요. 200명짜리 학교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물투, 화투, 지투, 생투라고 부르는 과학 투 과목을 등급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통 몇 명이 이수하냐면 80명 정도가 이수를 해요. 80명이 이과예요. 200명 중에. 그럼 80명 아이들이 물투, 지투, 화투, 생투 중에 골라서 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그 투 과목들이 8과목으로 나눠졌어요. 각각 투 과목에 한 과목이 2과목으로 다 과목이 나눠졌거든요. 그러면 이 8과목을 80명이 들어요. 한 사람이 2개를 선택하면 대략 한 20명이 돼요. 어떤 거는 선택이 좀 밀리면 10명이 들어가 앉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5등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되게 단순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들어갔는데 10명이 앉아 있네. 좀 충격적 과정인데 10명이 앉아 있네. 그럼 이제 한 명이 1등급을 맞고 그쵸 10%까지니까. 그러니까 2, 3등이 이제 뭐 2등급을 맞는 건데 들어간 아이들은 전교 1등이 1등급이고요. 전교 2, 3등이 2등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1등급이 엄청 폭발적으로 많아서 변별력이 없어지고 이럴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과목 나오는 게 훨씬 많아지고 진로 선택도 나오고 들어갔더니 소수 앉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명지고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학교인 명지고에 거기 뭐 어떻습니까라는 문의를 저희도 많이 들었어요. 목동에서 전화 주시고 대치동에서 전화 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검색하면 저희가 좀 앞에 뜨기니까. 근데 이걸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어떠한 설명회를 타이핑을 친 겁니다. 서울대 갈 수 있는 A와 시립대 가는 B의 내신 등급 구분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가래와 시립대 가래가 구분이 없어지면 대학은 무슨 수를 써서도 방법을 찾아요. 대학은 아주 세분화에 대해서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무슨 대학에 무슨 과가 무슨 대학보다 좋대 해서 꽉까지 말해야 되잖아요. 성대 글경이 어디를 뭐 추월했다더라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게 사실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가만 놔둘까요? 전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좀만 생각해봐도 순진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태를 호도하거나 제가 볼 때 생기부가 더 제가 볼 때 이 뒤에는 이제 생기부 프로그램을 팔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근방의 언학교의 수학시험 리뷰했는데 제가 보고 너무 좀 안타까워서 넣어놨어요.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꼭 1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된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저희 아이들 중에 1등급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말 진짜로 많이 하긴 해요.
그러니까 TV에 나온 게 다 거짓이나 다 뭐 이렇게 선동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1등급에서 밀려날까 봐 엄청 고민하고 막 긴장하면서 시험을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심 조장은 누구한테는 득이 되는데 실제로 당사자한테 되게 괴롭거든요. 이게 이제 모 학원의 신문 기사를 언론들이 받아 쓰는 겁니다. 5등급제 1등급 받아도 의대 합격 어려울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다 반박이 됐고요. 변별력 논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는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부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실제로 전 과목에서 1.0, 그러니까 1학년 1학기까지 5개 공통 과목에서 전 과목에서 1.0을 받은 학생들은 그 부산의 전체 학생 중에 2%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호 3학년까지 예측치는 또 달라요. 3학년까지 다 올라가면 최종 0.5% 1% 안에서 그칠 거라는 게 이제 부산의 진로진학센터의 예측이에요.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인수 과목이 많아지니까 소인수 과목이 많아지면서부터 경쟁이 더 빡세지고, 그러니까 1등급을 받았던 애들이 1학년 땐 2학년 올라갔더니 인원이 주니까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 낮은 등급을 받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봐도 메디컬이 한 10,000명을 소화할 수 있으니 2.9% 정도에 해당하니까 사실 전과목 1등급 안 나와도 갈 수 있다. 즉 그 안에서 변별력이 생길 거라는 게 예측이고, 경기 진협에서 이거는 이제 교육청 산하 기구들입니다. 조사를 한 결과 전과목 1등급은 1.7%입니다. 그리고 1.0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리고 그 학교들은 대체로 자사고이거나 그 안에서 경쟁이, 상위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학교들, 그 200명 미만의 학교들이 아마 타격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학교들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학년 1학기만 놓고 한 거예요. 경기지점이 이렇게 발표했는데 1학년 1학기 걸로만 놓고 11222를 맞으면 경기대 교과 정도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과목 1을 맞아야만 인서울 중상위권 아닙니다. 그 가장 확실한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이 전체 아이들을 다 제출을 했어요. 국감에. 그래서 국감에 제출했더니 1.7%가 서울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1.0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8,000명 중에 1,000명이고 서부 지역, 아마 진학을 생각하시는 이 근방에선 85명이 전과목 1.0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우리 앞에 놓인 사실이고, 그 기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수학하는 사람으로 참을 수가 없는데 10배가 아니고 9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어떻게든 뭐 이렇게 위기감을 조장하려고 애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되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자퇴도 사실 약간 소폭 감소했대. 이건 좀 추세를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막 호들갑 떨고 이럴 만한 건 아니다. 아, 그러면 좀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 편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촘촘해진 거지, 뒤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촘촘해진 거지 내신이 여전히 변별력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내신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하면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3학년 1학기에 4과목 정도가 일반 선택이니까 4과목만 등급이 나와요. 그래봐야 평균을 크게 역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가 이게 자기 점수인 걸 가지고 진학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1년 정도는 수능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에 해당하는 내신을 다 하면서 수능도 치러야 되는데 생기부도 섞겠다고 하니까 학교 생활도 계속하면서 수능도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니까 아이들은 사실 좀 더 괴로워졌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누구의 변별력이냐라고 하냐면 최상위권들의 변별력이, 극상위권들의 변별력이 약해질 수 있다. 최상위 1%의 아이들에서 뭐가 더 나은지 아닌지를 고르는 기준 같은 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메디컬이 면접을 도입한다더라 이 정도지, 뭐 가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래도 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두에게 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최상위권을 노리신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원점수는 좀 챙겨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요것도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 표준 편차가 사라지면서 A, B, C, D, E가 생기고 그 A, B, C, D의 인원수에 따라서 재계산해서 이 아이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역산할 수 있다는 게 서울대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제가 성적표 보니까 아예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되고 한두 과목 삐끗할 수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점수가 낮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과목은 삐끗해도 전체 통계 안에서 어떤지 보셔야 되고 3번이 진짜 제거하고 싶은 말인데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40%대에서 10%대로 진입한다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보통 지금 있는 아이들 2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총 합쳐서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 2.04인데 2.04인 아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1, 2도 있고 어떤 건 3등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건데 지금은 3을 맞아 놓으면 얘가 1로 올라가서 평균 2를 만들겠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은 약간 고착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3등급이나 모든 3등급이 아니니까 우리 아이가 높은 3이야. 그럼 2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높은 2 정도 됐어.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2 중반대인지 높은인지를 해서 높은이면 R등급을 노려보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좀 전략이 달라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뭐 문과 수능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수학에서 많이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과정평가원이 늘 그렇듯이 해답을 찾았고 이미 수원수투 대수미적분 원 가지고 변별력 만들었고요. 확통은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거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별력을 만들 수 있지만 최상위 2%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섞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학도 변별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그다음에 1학년 과학, 1학년 사회 한다고 쉬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줄 세워줘야 그래야 평가원장 안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시행을 둔 그 예비 시행이 끝나고 뭐 대형 학원에서 그 설명회 같은 것도 여러 자료도 봤는데 제가 시험 문제도 좀 살펴보고 뭐 본다고 이렇게 되게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항수를 줄이거나 문제 길이를 늘리거나 내용을 섞거나 하는 방식으로 특히 사탐은 그렇대요. 사탐은 5과목 정도의 사탐 과목을 이렇게 선지별로도 섞을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난도를 얼마든지 오르고 내리는 건 그 문제를 출제해보고 문제를 만들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것보다는 이제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셔야지 내 아이의 변별력이 어떨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전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갈 텐데 그냥 전형별로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이런 점을 좀 신경 써야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부 이과는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뽑는 편이 아니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요 정도를 뽑습니다. 이로운 점은 있죠. 재수생들은 요걸 쓰지 않고요. 현역생들로만 쓸 수 있으니까 이로운 점은 있겠죠. 자, 커트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5등급제로 재계산을 했고 이건 저만 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미 다 학교 선생님들이 진로 담당 선생님들이 해놓으신 자료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등급제 기준으로 2점대 2.36 정도 되면 국승세단 라인이 컷이 나요. 그리고 만약에 광명상가까지 가겠다면 2.88 정도까지 나오는데 얘를 재계산하시면 1.83인 거예요. 1.83이니까 3년치를 다 통틀어서 1, 2, 2, 2, 2, 2, 2 이런 정도 나오면 2가 훨씬 많고 1이 소수 있으면 요 라인은 갈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고 2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대학들은 이제 수도권에서도 비인기 대학들이라고 언급되는 거라서 평균이 2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수도권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 과거와 지금 달라진 건 변별력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졌어요. 촘촘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점자 걱정도 너무 많이 하시는데 60몇 과목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하면 동점자도 안 많긴 할 겁니다. 자, 다음은 뭐 자연계고 자연계는 원래 지금보다 좀 더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는 실제로 커트라인이 좀 더 올라갈 거고 제가 아까 넘어간 표 중에 하나가 그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 1.0의 나이가 전국에 한 80명 정도 있다는 게 종로학원의 추산치인데 80명 전원 이과예요. 문과는 한 명도 없습니다. 2등급까지 들어오면 70%가 이과고 30%가 문과예요. 그 말은 공부를 잘하면 보통 이과를 선택한다예요. 이과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이과 써놓고 자기가 잘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과는 지금 커트라인이 좀 더 높고요. 수능 최저라는 건 좀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삼합7이니까 3개 영역에서 고경수 탐구에서 삼합7이면 1, 3, 3을 맞으면 커트 안 당하고 입학할 수 있어요. 즉 고대에 갈 정도의 내신 성적을 받아두고도 수능을 1, 3, 3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 최저 충족률은 60% 정도 되고요. 이것도 완화된 겁니다. 조금
조금 완화됐고요. 시립대가 3합7이었는데 시립대가 보통 45, 5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은 떨어져요. 서울은 그래도 높습니다. 서울이어서 높은 건 아니고 학구열은 다 서울로 모이니까 지방은 제가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연대인가 교과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5%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안 그래도 접근권도 떨어지고 근데 학교에서는 어쨌든 1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내신 잘 봐야겠다,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야지는 지금도 사실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사실이 아니니까 이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요거 이런 표현은 뭐냐면 내가 2.5를 맞으면 홍대 정도는 수능이 괜찮으면 쓸 수 있지만 수능이 안 괜찮으면 광운대, 경기대, 명지대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 없으면 대학 라인이 계속 내려가니까 어쨌든 교과는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준비하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은 요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뽑고요. 굉장히 많이 뽑죠. 그러니까 내신만 믿을 수는 없고 다른 거 같이 섞어서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전부 요소들은 다 삭제되어 왔고요. 학교 이름도 가리고 뽑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학교 이름을 가려도 1등부터 300등까지는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입학사정관들이 실제로 테스트 같은 걸 해봤더니 다 잡아냈어요. 무슨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몇 명이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영어 무슨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250명이면 대원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 과목 이름하고 그 학교가 개설하는 과목 프로그램 인구수 얼마네 이런 거예요. 그럼 300등 미만은 못 잡는데요. 고교 순위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여러분이 많이 선호하시는 이 근처 대학들은 다 300등 미만입니다. 고로 학생부 종합에선 나름의 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학교 자체가 감점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왜냐하면 300등부터는 다 가산 붙는데 밑에는 이제 약간 감점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진공이라는 거를 보게 되고요. 학업 역량을 보고 그 다음에 과목 선택을 얼마나 했는지 봅니다. 즉 예를 들면 상경계에 갈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하고 미적분 점수가 얼마였는가예요. 그래서 문과는 미적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종합 쓸 때 되면 사실이 아니고 아까 2.04인 수강생 가져올 건데요. 미적을 안 써갖고 경영대를 다 마지막에 쓰지 않았습니다. 4종합 이교과를 썼는데 쓰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내가 미적 수강 안 하고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는데 이게 좀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위권 대학은 학업 역량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으로 갈수록 인성을 많이 봅니다. 중간부터 섰고요. 아시겠지만 뭐 잔인한 현실이죠. 지금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재계산까지 하진 않을 것 같고 이해만 하시라고 서울권에서 2.5에서 컷이 납니다. 교과가. 근데 종합은 3.0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종합은 0.5에서 1 정도 봐라. 그러니까 뭐 환산하면 우리는 이제 0.2에서 0.4 정도는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요것들은 실제로 이게 제가 조사한 커트라인인데 생명대 경우는 2.58이고 학종은 3.33이니까 3.33을 갖고도 내가 생명대 경우 붙을 수 있지.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점수 나오면 여기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도 그러시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아이들한테 3.33 나오면 왜 고대 한국사학과 쓰지 3.9인데 근데 이게 이 점수가 왜 나오냐면 다들 아시지만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은 3등급 미만에서 붙어서 올라가는 거고요. 일반고는 내신으로 커버를 쳐야 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님이 만드셨어요. 교과는 일반고에게 유리하죠. 일반고 왜 오셨어요? 일반고 왜 선택하시게요? 라고 물으면 내신 잘 따서 대학 가려고요. 그죠? 근데 특목자사고는 가서 경쟁이 너무 빡세고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낮은 등급으로 가잖아요. 거기 진짜 3등급이면 이제 성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데들은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기서는 교과로 가는 게 보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종합으로 가죠. 이근방학교에서 종합으로 뭐 실적 찾아보셔도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게 대단히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반고는 수능은 못하겠고 우리 아이가 점수는 안 나오니까 다 종합을 써요. 진짜로 아이들이랑 얘기하면 6종합도 있어요. 너 6종합을 써서 어떡하려고 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하냐 그건 생각을 안 해요. 그 1학년 때부터 종합을 위해서 뭘 계속 맞춘 거예요. 그러느라 애가 숙제를 안 하는데 그건 또 괜찮은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 사실은 교과 점수를 뚫을 수 있는 전형이라는 건 우리에겐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 종합에 대해서는 되게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고대는 일반고가 98%로 교과로 가고요. 요거는 이제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요. 계열적 합평으로 들어가면 일반고는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 전형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학생부 종합 전형 만들었겠어요? 학교 내신이 별로 안 좋아도
특목자사고니 들어와. 이거잖아요. 특목자사고 아이들이 점수 안 좋아도 유리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만든 전형을 일반고가 이걸 노린다?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어렵습니다. 최저 있습니다. 최저 있는데 최저도 상당히 높고요. 지금 있는 최저고요. 앞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주되기 지금은요. 보시면 다 메디컬이거나 아니면 극상위권 대학들에게 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은 최저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핵심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은 잘하는데 그런 아이들 별로 없긴 한데 수학과학은 잘하는데 나머지는 잘 못해. 이러면 전체 총합은 낮지만 성적의 어떤 구조가 좋은 아이들이 그걸 극복하면서 가거나 한다는 거고요. 이번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억하심정이 있냐면 주변 학원들, 주변이라는 게 넓게 동네 학원들 설명을 잘 보면은 결국은 종합 하면서 무슨 프로그램 등록하라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는 뒷전이 되니까 사실 우리에게 대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이런 점을 좀 극복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반고에서 종합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 학생 4종합 2교과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을 안 쓸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어느 학교에 있든 간에 본인이 탐구력이 좋고 본인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종합도 유리한 전형이니까 학교 생활 잘 시키시면 되겠다라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1학년 때 그럼 뭘 알아보지? 어떤 활동을 시켜야 되지?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란 말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진로 역량이라고 바뀌었고 저희 아이도 1학년 때부터 뭐 경영으로 맞춰놨어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말해줬어야 됐어요. 이거는 이미 대학의 공동연구팀이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면 쓰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슨 학과로 1학년 때부터 맞춘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대학 입장에서 보면 1학년 햇병아리들이 들어와서 제가 경영학 좀 고등학교 때 탐구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다 좀 웃기죠. 너는 그냥 뉴비인데 그냥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석사들도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얘가 탐구력 있고 역량이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제 주장이 아니라 유명한 컨설턴트들 있잖아요. 그 유니브 클래스 많이들 보실 텐데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종로 대성이든 함부로 치우친 말을 못하는 메이저들을 보시면 1학년 때는 대체로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라. 2학년 때부터 자기가 배우는 교과를 심화시키고 3학년쯤 되면 이런 진로예요. 이런 전공 말고 이런 진로예요. 왜냐하면 잘 안 되면 유관된 진로로 갈아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1학년 때 또 무슨 프로그램 간다고 애가 공부가 뒷전이 되고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논술입니다. 논술은 벌써부터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논술은 10%쯤 뽑는데요. 제가 안 된다는 말부터 합니다. 절대로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시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이렇습니다. 논술은 무조건 경쟁률을 살펴보십시오. 아주대학대가 708대 1이거든요. 작년에 성균관대 약대가 880대 1을 기록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800대 1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약대라 메디컬은 원래 약간 뻥튀기 돼 있다고 하면 국민대 경영은 300대 1이에요. 300대 1을 뚫고 내 아이가 안 되겠죠. 네, 평균도 43대 1이고요. 이게 실질 경쟁률 절반 정도 보는데 수능 망하고 하고 해서 안 오고 이런 애들 그래도 여기서 반토막을 내도 40, 50대 1이 기본이니까 논술은 안 돼요. 그냥 논술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교과보다 하나 더 높으니까 수능 잘 보는 걸 먼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재수생들은 쓸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하고 그 다음에 보통 정시하고 쓴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뺐네요. 제가 국어 잘해요. 인문 논술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학 잘해요. 그럼 상관이 있어요. 수리논술은 킬러 문제를 푸는 거라서 수학을 잘하면 수리논술로 갈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수강생 중에 제가 수리논술 권했던 애가 있어요. 너무 늦게 권했는데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이 아이가 저랑 클리닉 하다가 너 수리논술 한번 해봐라 하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왔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권해주긴 했어요. 이 아이가 잘하는 건 알았는데 근데 영어도 4고 국어도 4고 이러니까 동명여고였는데 수학은 1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한테 수능에서 한번 해보라고 했고 결국 한 3개월 준비를 해서 그걸로 숭실대 IT 정보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상위 10% 대학을 수능술로 뚫었어요. 모두에게 불가능하진 않는데 되는 아이들과 안 되는 아이들 냉정하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3학 예비고3 설명회 때는 누가 뭐 썼고 누가 못 썼고 다 설명드렸는데 논술이 꽤 많아요. 뒤에가 쓸 게 없으니까 약술논술 쓴다 못 쓴다 하는데 이런 정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입니다.
수능은 꽤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저희들만이 아니라요. 수시냐 정시냐가 아니라 수시와 정시라고 생각하셔야지 양자택일 구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언제나 저 대학 갈 때도 그랬고 학부모님들 대학 갈 때도 언제나 다 잘해요라고 요구했지 뭐만 잘하면 된다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뭐만 잘하면 된다고 했던 첫 세대인데 제가 2002학번인데요. 첫 세대였는데 그래서 학력이 다 낮아진 세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 다 잘해라였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전체 비중은 좀 더 다시 보셔야 돼요. 40%라고 했는데 수시에서 6개를 붙으면 6명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개 붙으면 5개 안 가니까 충원하고 돌리다가 안 되면 정시로 이월하면 이렇게 돼요. 제 주장이 아니라 서울권의 정시 비율이 이 정도라고 EBS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수능은 50%쯤 본다. 그리고 지금 고1들이 대학에 갈 때는 세개 대학이 30%로 줄어요. 시범대학이라고 서울대 어디가 주는데 굉장히 미미할 테니까 통계로 보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N수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겁먹지 마세요. 진짜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설명회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통계입니다. 30%대의 재수생들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호들갑 안 떨어도 된다. 저희 때도 재수생 있었고 저는 고대를 나왔는데 저희 과에 재수생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재수생이 지금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추이가 는 것도 맞는데 지난해 N수생 역대 최고라고 했거든요. 근데 수치 보면 몇백 명 늘었어요. 역대 최고는 맞으니까 역대 최고 이렇게 했죠. 근데 어쨌든 N수생은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보면 2014년부터 통계를 계속 내도 40% 50%는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N수생은 상수였던 겁니다. 재수생이 언제나 유리하지도 않고요. 얼마 전에 국감장에 제출됐죠. N수에서 원하는 대학 못 갔다가 60%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점수에 대한 통계인데 뭐 많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수생은 점수가 하락한 학생도 많고요. 근데 다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요 표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노란 게 졸업생이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1, 2등급 안에서 수학인데요. 1, 2등급은 재수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생들은 붙어도 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미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적분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바뀐 과목은 미적분 2인데 미적분 2를 3학년 때 들어가는 아이들과 1년을 공부해서 들어가는 아이들은 밀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걸로 종합해 보면 결국 뭐냐면 의대를 목표로 하는 상위권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재수생들 수학을 이미 완성된 아이들이 계속 보니까 내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발 수능을 학군지 전형이니 이런 말로 하는 그런 거는 좀 받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표는 과학고, 오해고, 특목자소고 아이들은 수시로도 가요. 특목자소고 아이들은요 정시로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특목자소고는 수시든 정시든 많이 가요. 그냥 서울대를. 그 다음에 전국자소고 아이들은 수시, 정시 다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도 정시로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수시로 많이 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강남 전형이야 이런 말도 사실 맞지 않고 그리고 저는 비평준화 세대인데 다들 그랬잖아요. 분당이 제일 잘했습니다. 제 옆에 학교는 100등까지 서울대를 가고 300등까지 연고대를 가는데 제 동기가 실제로 그 학교에서 250등을 하고 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비평준화 지역이 일부 살아있는 것뿐이지 뭔가 새로운 뭔가 예전과는 다른 세계는 아닙니다. 그냥 잘하는 데들이 많은 애들은 다 잘하고요. 내가 가서 얼마나 할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트라인 얘기를 드렸던 거는 그렇게 빡세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거 아이들한테도 그런 건데 모의고사는 9등급제예요. 모의고사는 9등급제인데 9등급 기준으로 요 라인이 이제 100분위가 23%거든요. 명지대 정도 가려고 그러면 23% 하면 돼요. 거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77이니까 23%니까 올 3등급 바닥으로 구명수 탐을 다 깔아놓으면 재수생과 같이 붙어서 그러면 명지대 정도 갈 수 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수능은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시간만 있으면 수능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능 관련 책도 썼지만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1등급은 어렵습니다. 만점도 어렵습니다. 그 밑에까지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신 수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사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겨울 방학 같은 때나 예비고일 수업들은 수능형 수업, 내신형 수업 구분도 하지만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범위를 깊게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무슨 모의고사 풀면 수능형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학교들 전부 다 모의고사로 시험을 내요.
그러면 여학교는 수능형인데 왜 이렇게 수능 그 실적이 안 좋죠? 그렇지 않고 이 표는 종로학원이 계산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내신 1등급 대 아이들은 수능 최저 1.67로 들어갔고 내신 2등급 대 아이들은 2점대 중반으로 당연히 평균이니까 가운데가 오겠죠. 내신 3등급 대 아이들은 3점대가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내신 잘하면 수능도 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개가 완전히 잘려갖고 내신형, 수능형, 모순형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만 공부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벨을 올려가면서 공부하고 조금 힘든 것들을 공부하고 조금 어려운 걸 탐구하고 이러면 되지 뭔가 두 개의 형태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저는 총론에서 말씀드리고 과목별 강론은 이따 이제 한 명씩 말씀드릴 텐데 실력이죠. 저희들의 학원 속에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결국 실력을 뚫고 입시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실력을 뛰어넘는 입시를 했대. 누가 몇 등급으로 어디 갔대. 로또죠. 당첨자는 매번 있지만 그게 내가 아닌 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특목자사 일반고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들어가면서 전형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사고는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건 자사고는 이제 구분이 안 되게 생겼어요. 표준 편차 때문에. 근데 특목고는 과목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특목고는 구분이 가요. 그래서 특목고는 여전히 인기가 살아있지만 자사고는 인기가 좀 떨어져 있고 일반고 최상위권 아이들의 고착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지만 명지고 평균이 너무 높습니다. 제 생각보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면서 전형이 결정되면 괜찮고 뭐 쉬운 논리죠. 예. 용의 꼴이냐 뱀의 머리냐. 근데 하지만 지금 바뀐 전형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반고 상위권을 노리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지 않나. 그리고 모수가 큰 학교가 좋지 않나 싶고요. 인원수는 뭐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수 과목이 많아지면 절대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따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특 이거는 다음 얘기고 왜냐면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성적을 노릴까요? 학교 프로그램이 좋은 데를 갈까요? 라고 하면 많이들 그러시던데 이거는 반비례할 거라고. 학교 프로그램이 많은 대학은 그렇죠? 성적이 좋은 대학들이 몰릴 테니까 가면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질 거니까 프로그램이 좀 부실해도 좋은 데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고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건방에 조금 차이가 있는 대학이 있는 것 같고 실적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입결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래요. 요거는 조금 제가 가려야 되는데 이게 못 가렸네요. 자, 뭐냐면 인원수 보시면은 요 정도 됩니다. 가절곤 200명 정도 되고요. 명지고는 원래 480명이었다가 교육청이 줄이라고 했다네요. 37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100명 정도 인원을 삭감해 버렸고요. 충암고, 명지고가 이 근방에서 가장 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대부고도 상당히 큽니다. 숭실고까지가 300명대고요. 나머지다가 200명대예요. 그리고 자연계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요거는 조금 적긴 하고요. 명지, 충암도 막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40%, 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정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정치라는 게 선배들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목 선택, 미적분의 과목 선택자 수를 역산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2022년에 아이들 모의고사 성적을 용감한 고1 학생들이 해킹을 해갖고 전국에 뿌렸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으로 순위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자,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이던데 그렇죠. 세 학교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대부고는 자사고였으니까 이때 100등 정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근방에서는 예일과 대성이 그때 성적이 가장 좋았던 거예요. 이런 게 궁금하시면은 제가 학교 찾아봤는데 학교 순위 이렇게 검색하니까 구글에 뭐 하나가 뜨던데 성취도 있죠. A, B, C, D. 그거 가지고 점수를 내서 몇인지 쫙 또 지도로 만들어주는 그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고 그건 공신된 자료고 이것도 공신된 자료인데 이게 학생이 털어갖고 이 학생은 지금 문제가 됐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인터넷에 굴러다녀서 저는 그걸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람단 말씀이지만 이따가 과목별로 설명 드릴 텐데 큰 학교를 가시는 게 유리하니까 인원수는 좀 참조를 하시고 입결은 이렇습니다. 이거 명지고가 밝힌 거고 2025년도 입결이에요. 많이 보냈죠. 하지만 이거 보면 이제 여기 골라 보셔야 돼요. 여기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N수생을 비롯하여 한 사람이 6개 붙으면 6명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예요. 자, 제가 입결하고 물음표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빨리 넘어가면 가져올고도 있습니다. 가져올고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예, 그 너무 잘 안 보이실까봐. 뭐 예, 뭐 학교장 추천 뭐 이런 거고요. 치서 뭐고 네, 제가 저희 학생이 보내주었는데 옛날에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2024년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보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알겠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분석하실 때 입결을 그렇고 저희 학원도 그런데 저희는 입결 마케팅이나 배출 마케팅을 진짜 안 하긴 하거든요. 예, 뭐 몇 명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좀 숨겨놔요. 학원 소개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일단 학원은요. 예, 잘하는 애들이 운 좋게 저희가 학원 열고 가져올고 1등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 친구를 뭐 한 게 없는데 이 친구 1등? 뭐 이런 거죠. 저희는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끌어올려 줄 수 있냐인데 어쨌든 입결을 보고 제가 생각한 건 어디나 상위권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역을 가도 어느 학교를 가도 극상위권들은 그냥 다 비슷해요. 실력이. 예, 일반고에서라면. 근데 그러면 뭐냐면 보통 제대로 된 입결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등까지 서울대를 가고 300등까지 연고대를 가고 4, 500등은 서성안을 가지 이게 맞는 건데 보통 입결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중간 라인들이 중간 대학을 가고요. 중하위 라인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랑 중경외 시랑 좀 이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니 서울대를 뭐 의대를 4명 1명 서울대 1명 고대 성대 2명 갖고 좋아 밑에 늘어나겠지? 똑같은데요. 예, 이 점이 핵심인 거예요. 입결을 분석하실 때는 우리 아이가 여기 가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건 이 구조라면 우리 아이가 이쯤 올라가면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데 그냥 잘하는 아이들 돌발적으로 몇 명 있는 아이들이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극상위권들이 가놓고는 서울대 몇 명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실 좀 더 낫긴 한데 가만 보면 대학 라인별로 인구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결 분석은 사실 중하 밑으로 갈수록 두터워지면 그러면 내가 거기 가면 이 정도 하였구나가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거지. 입결이 곧 우리 아이의 그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제가 볼 땐 오판인 것 같습니다. 자, 총론적으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다 각자 하나씩 의견을 쓴 겁니다. 11월부터 겨울방학까지요. 수학은 최대요. 최대요. 수학은 사실 제가 이 말하고 싶은데 수학만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수학이 모든 과목의 핵심이라는 걸 제가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데이터로. 1학년 공통까지는 3월 전까지는 2-3번 보시는 걸 추천하고 저는 선행 많이 안 하는 파예요. 저는 선행을 진짜로 공개적으로도 선행 많이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고 중1 때 고등학교 때 하는 거지 뭐 한 학기 빨리 오고 뭐 이런 게 선행이라고 말하시 예습이죠.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3학년 1년 동안은 수능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2학년 때까지 과목이 다 끝나야 돼요. 그냥 1년 정도 빨라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2학년까지 전부 끝나면 1년 동안 복습하고 반복하면서 수능 준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시간인 거지. 뭔가 뭐 선행을 얼마나 했나 그 핵심은 아니다. 근데 공통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된다. 영어는 필수예요. 영어는 필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오타 났네요. 영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요 점을 위주로 좀 하시고 내신 성적 말고요. 중학교 때 점수는 제가 과목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디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올려놓고 예쁜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별로 이렇게 저희들 참고를 많이 안 하긴 해요. 그냥 이 아이 실력이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나가시는 길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그 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지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국영수 시험지를요. 가서 한번 풀려보시고 이 아이의 실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국어는 실력에 따라 좀 공부량을 그러니까 조정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학년 과목 미리 봐보세요. 뭐 꼭 그 범위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해력 갖고 독해력 갖고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법 좀 이렇게 정복하시면 되고 과학사회는 이 학원이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탐구로 대학 간단 말은 제가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계는 과학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따가 비중 설명해서 말씀드릴 텐데 근데 1학년은 그냥 국영수가 탄탄한 걸 바탕으로 하는 거지 가능하면 하시는 거고 이거가 선결 조건이라고 제시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과목별로는 강론을 말씀드릴 텐데 시간은 늘려야 돼요. 일단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저희들도 사실 너무 자율적인 거 아니냐라는 말 들을 만큼 저희들이 고등부 전문이긴 한데 막 그런 얘기 막 많이 안 하는 편이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학대하듯이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공부량이 너무 적긴 해요. 이거 갖고 되겠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공부량 늘리는 걸 좀 하시고
뭐 내용과 깊이는 각각의 강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얼만큼 봤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봤다, 어디까지 이해했다가 핵심이에요. 선행 많이 뺐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느 정도를 소화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고, 다음은 세 번째는 제가 올해 추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5등급제 만나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주간 테스트만 할 때에도 밥도 못 먹고 소화도 못 하고 막 덜덜 떨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테스트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요. 근데 사실 고등부는 별게 아니죠. 매일 테스트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비유하기를 달리기 잘하고 싶으면 매일 달리기 해서 초제고, 내가 어제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줄었으면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래주고 있어요. 매주 시험 보고 자기가 배운 거 갖고 평가하고 약점 찾고 또 하고 또 평가하고 약점 찾고, 그냥 사이클인 건데 요거를 좀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고 중등적 공부에서 탈피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고등스럽게 공부해라 이거고요. 뭐 비중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넘겨갖고 일단은 국어선생님 모시고, 쉬었다 할까요? 국어선생님 모시고 먼저 국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